다음 달 29일 날 민법 특강합니다. 무슨 특강이냐면 저거랑 비슷해요. 꼭반지라. 중개사법 꼭반지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그 핵심 지문 정리. 이러 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민법은 중심 잡고 할 수 있는지 이놈이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옳은 지문만 있는 것도 있고 별색의 왕별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가로를 해서 우리 실제 기출에서 장난쳤어요. 없다는데 있다로 장난쳤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출 원문을 놓고 반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중심 잡고 너 역수요? 없다지. 이렇게 끝나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법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이제 가장 반드시 해야 될 거. 반드시. 뭐 덜 중요한 그런 건 안 해요. 별 없는 건 안 할 거고 아마 별 3개 왕별 위주로 거의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루 특강을 할 거니까 그 특강 많이 듣기 바래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제 예상 문제집이 나와요. 예상 문제집이. 그래서 예상 문제집은 다른 시험 기출 문제 있죠. 간평이나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그런 뭐 행정사는 안 할 거고, 간평, 주택관리사, 그 다음 계약법 쪽은 노무사, 뭐 간평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다른 시험 기출 절반, 그 다음에 거기 기출 지문에 없는 내용, 그걸 또 제가 이제 문제 만들어가지고 절반, 그런 식으로 해서 약 400문제 만들 거예요. 제 기출 문제집이 400문제거든요. 기출 문제집이. 예상 문제집도 한 400문제, 10배수. 그러면 다른 시험 기출 지문 거기서 우리 시험에 꼭 같이 뜨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곧 6월 말에 나올 거예요. 6월 말에. 7월 달은 수업 중에 우리가 그동안 이론했잖아요. 계속 이론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문제, 좋은 문제 몇 문제씩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이제 7월 달은 갈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남은 기간이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6, 7, 8, 9, 10 정확히 5개월 남았죠? 시간 빠르죠? 시간 되게 빨라요. 진짜 빨라요. 저는 강의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는 걸 요즘 느껴요. 뭐 금방 개강했는데 금방 시험 보러 간대. 진짜 시간 빠릅니다. 저도 항상 뒤로 갈수록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그동안 열심히 조금 안 하셨어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시험은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 맞을 생각은 하지도 않겠지만 60점이 목표예요. 60점 평균. 그 60점을 맞추려면 양을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그거에서 달달달달 하면 60점 평균 점수 이상 나옵니다. 오케이. 공유물 분할. 자, 공유에서 분할은 덜 나옵니다. 훨씬. 빨리 갈 거예요. 분할의 자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해서 공유관계 끝낼 수 있다.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분할합시다 하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런 질문이 뜨는 거예요. 자, 2번. 저 위에 법 조문이에요. 공유자들은 5년 내의 기간으로 우리 분할하지 맙시다. 불분할 특약 걸 수 있어요. 5년. 한 번 나왔어, 한 번. 기억. 이와 같은, 우리 분할하지 맙시다. 분할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갱신한 날로부터 마찬가지 5년을 넘지 못해요. 뭐 안 중요합니다. 이딴 거 안 해도 돼요. 자, 분할의 방법. 분할은 여기를 하면 돼요. 협의 분할이 있고, 협의가 안 될 때 판사님이 찢어줘요. 재판상 분할, 소송을 청구하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될 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 기출 한 번씩 나온 애들이에요. 협의 분할. 한 사람이 분할 청구를 하면 공유자 나머지 전원은 이 협의에 응할 의무를 져요. 그래서 나는 싫어. 안 됩니다.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번. 분할은 공유자 전부가 참가해야 돼요. 따라서 한 놈이라도 분할 절차에 빠졌다면 무조건 이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전원이 참가해라. 한 놈이라도 누락됐다, 참가하지 않았다, 무효. 자, 현물로 찢을 수도 있고 돈으로 찢을 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갑과을과 병이 세 사람이 공유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현물로 찢는 게 각자 소유권 취득하는 거. 현물, 토지 현물. 그런데 우리는 토지 현물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이걸 팔아요. 그러면 3억 나오겠죠? 그 나온 대금으로 분할하는 거. 그걸 대금 분할이라고 해요. 뭐 시험에 안 나와요. 하나 더해요. 대원 판례.
공유자 한 사람은 현물을 원해. 자, 갑은 나는 땅 소유권 취득할 거야. 근데 을병은 현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은 지가 혼자 현물을 취득하고 토지 소유권 먹고 대신 얘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을 을하고 병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자 한 사람이 현물 소유하고 현물을 원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들 을병에게 지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줘라. 이런 분할 방법도 허용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2번에 기억할게요. 2번에 기억. 공유물을 맨 밑에예요. 맨 밑에 기억. 공유물을 공유자 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하되, 자, 갑은 현물을 원해요. 나는 토지 소유권 먹을 거야. 대신 이놈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 현물을 원하지 않은 을병에게 얘들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주게 하는 분할 방법도 허용된다. 이걸 가격 배상이라고 해요. 가격 배상. 깊게 안 나갈게요. 자, 가격 배상. 이 용어는 대법원이 잘못 쓴 용어예요. 생각해봐요. 현물을 원하는 사람, 갑 현물 취득에 나머지 지분자한테 1억씩 주죠. 이걸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해야 돼요. 보상. 배상, 손해배상은 위법. 그때 배상이라는 용어 나오고, 적법은 우리 수용할 때 국가가 보상한다고 하죠. 적법은 보상, 위법은 배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한테 가격 배상해라. 그러면 갑을 절제 위법한 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법원이. 너는 위법행위 했으니까 배상해줘. 배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대법원이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보상하고 배상은 적법한 행위죠. 적법이잖아. 그럼 보상해준다고 해야지. 뭔 배상이야. 배상은 위법일 때 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판례 빨리 바뀌어야 돼요. 보상으로. 어찌됐든 한 놈 현물, 나머지한테 돈, 가격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도 허용된다. 어쩔 수 없어. 대법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재판상 분할 갑니다. 이제 이번에 1번. 협의가 안 돼. 그러면 법원에 판사님 찢어줘. 법원에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 걸어야 돼요. 그래서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전부가 참가해야 된다. 그 느낌 가지면 되고. 자, 2번. 재판상 분할할 때 판사님은 현물로 찢는 게 원칙입니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시험은 나온 적 없지만 협의 분할은 현물로 찢든 팔아서 나온 돈으로 1억 같다. 이건 상관없어요. 재판상 분할만 현물 분할이 원칙이 아니에요. 판사만 저 법조문 때문에 그래요.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 놈한테 현물 주고 현물을 원하지 않는 다른 애들한테는 돈을 배상시키는 이런 분할 방법도 허용된다. 대법원 판례. 자, 오른쪽 3번이 별 3개예요. 공유자 사이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됐어요. 자, 갑과 을과 병이 우리 요렇게 찢자. 협의 성립했어. 자, 그러면 협의 분할이 성립했죠. 그러면 등기해야 각자 단독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자, 봐요. 일단 설명 들어봐. 갑과 을과 병이 요렇게 찢자. 협의가 성립했어. 협의가 성립했어요. 협의 분할이 성립한 거야. 협의 분할이 성립됐다고 해서 각자 소유권 취득 못 돼요. 등기해야. 왜? 협의니까. 그래서 등기소 가서 각자 소유권 등기 박아야 각자 단독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갑이 그랬지. 을 등기 박으러 가자. 그러니까 을이 협조를 안 했죠. 자, 이게 그 다음 문장이에요. 협의가 성립됐다면 비록 어느 한 놈이 이 협의 분할에 따른 등기 의무 이행을 하지를 않아. 등기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재판상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협의가 성립했죠. 중심 잡아요. 여기야. 협의 분할이 성립했죠. 그러면 설사 어느 한 놈이 이 분할에 따른 의무, 등기 협조 의무예요.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판사님이 찢어줘. 재판상 분할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재판상 분할 언제? 협의가 안 될 때, 협의 분할이 안 될 때 판사님이 찢어줘요. 근데 지금은 협의 분할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되면 설사 한 놈이 협조 안 해도 다시 재판상 분할 청구를 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협조 안 해준 이놈한테 등기 절차 이행하라.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행소송. 그래서 재판상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형성소송이거든. 형성소송. 소송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중심 잡아요. 3번. 분할에 관해 협의가 성립했다면 주어보고 소설어가 무조건
어느 한 놈이 협조 안 해도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노란색이 중심이야. 협의가 성립했다고 그러면 재판상 분할은 안 돼. 이렇게 중간에 이게 나오겠지. 어느 한 놈이 협조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자, 분할의 효과. 분할 효과 뭐 소급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자, 2번 기억 3번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186조, 187조 그쪽에서 나옵니다. 협의 금융 등기해야 기억. 협의 성립, 조정 성립. 마찬가지. 협의 동그라미 들어가 있죠? 협의, 조정, 동그라미 들어가 있죠? 186조. 등기해야 각자 단독 소유권 취득. 자, 3번. 하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 없이. 이게 바로 187조에서 말하는 상속경매, 공용징수 판결. 그때 판결이에요. 등기 필요 없는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면 등기 없이 형성시켜버렸죠. 뭔가 필요가 없어. 필요 없어. 등기 필요 없습니다. 186조, 187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은 저 위의 법 조문이에요. 자, 설명부터 듣고. 갑과 을과 병이 건물을 공유하다가 1층 너 갑 네가 가져, 2층 을 네가 가져, 3층 병 네가 가져. 이렇게 협의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비과세. 자, 병은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야. 그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가 3층 받았는데 맨날 비과세. 갑이나 을이 아이고 우리는 다행이야. 1층, 2층 잘 선택했어. 그러면 안 돼요. 동일한 담보 책임 져줍니다. 그래서 보수 비용 각자 지분 비율로 부담해줘라. 이게 바로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이에요. 우리 매매 계약법에서 배웠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거 똑같아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그 물건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각자 자기 지분 비율대로 매도인과 동일한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 있다. 이해하면 돼요. 그냥 흘러가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에요. 공유자는 혹시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이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보수 방수공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 지분 비율로 돈 같이 해줘라. 부담해줘라. 그거예요. 자, 중요한 건 공유물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에요. 5번. 자, 5번. 5번은 공유물 분할에서 정답 지문이에요. 이놈이. 나머지는 다 흘러가요. 공유물 분할은 정답 지문이 거의 안 나오는데 이놈은 정답 지문입니다. 반드시 지금 이해하고 외울 거예요. 자, 이거 설명부터 들어봐요. 밑에요. 이것도 다 지우고.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해요. 자, 갑, 을, 병, 공유. 갑이 3분의 1 지분이 있어요. 1억 가치가 있다고 해요. 갑이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 찾아갑니다. 은행 찾아가서 갑을병 청 은행 나한테 담보대출 1억만 해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저 공유 지분 1억 가치 있는 지분이 있어요. 이거 담보대죠? 오, 잡아줍니다. 소유권 개념이니까. 공유 지분에 저당권 됩니다. 그래서 정한테 저당권을 박아요. 이게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 그럼 이놈은 저당권자가 될 거고 갑은 저당권 설정자가 될 거예요. 1억 담보대출이고 자기 지분 담보로 저당권 설정. 그런데 그 후 분할합니다.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한 후 얼마 지나서 각자 헤어집니다. 갑, 을, 병으로 단독 소유권 등기 박아서 소유권 취득. 자, 문제는 이 공유 지분에 박혀있던 저당권이 그 후 분할로 인해서 각자 찢어져서 소유권이 3개로 찢어졌을 때 자기한테 돈 빌린 채무자겠죠. 설정자. 갑 앞으로만 을구에 저당권이 들어갔느냐 그거예요. 아니면 다른 을병 을구에도 저 이렇게 다 들어가느냐.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자, 을병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해봐. 자기 단독 소유권 파트에도 을구에 얘 소유권 을구에 저당권이 박힌 거야. 을병이 따졌어요. 만약 그랬다면 판사 뭐야? 얘가 1억 빌렸잖아. 그거 분할됐다고.
나 이제 얘랑 헤어졌다고. 나는 돈 한 푼도 안 벌는데 왜 내 소유권 을구에 저당권이 들어오냐고. 빨리 없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돈 빌렸잖아. 나는 우리들은 한 푼도 빌린 게 없는데 내가 왜 내 귀중한 소유권에 네 은행 저당권이 박혀 있냐고. 이렇게 따지지. 을병은 이렇게 당연히 따지지. 돈도 안 빌렸으니까. 하지만 우리 대본 판례. 공유자 한 사람이 지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후 공유물이 분할됐죠. 이 저당권은 설정자 갑 앞으로 분할된 이 파트로 집중되지 않는다예요. 집중되지. 갑 앞으로 분할된 여기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을병이 원하지 않는 결과 자기들 을병 이쪽으로도 저당권이 다 들어갑니다. 집중되지 않아.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으로 외웁니다. 집중되지 않는다예요.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집중 안 돼요. 집중 안 된다는 얘기는 갑 앞으로 분할된 이 파트로 집중 안 된다는 얘기는 을병에도 저당권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병은 이 대법원 판례에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따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갑이 빌렸잖아요. 분할해서 단독 소유권 갔으면 갑한테만 쳐들어가야지 왜 돈 한 푼 안 빌리면 우리 소유권으로 들어오냐고. 대법원 판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따졌죠. 자, 이 판례는 잘못된 판례가 아니에요. 예를 들게요.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 후 어떻게 분할해버리느냐. 가격 배상. 이 분할 방법도 허용되죠. 즉 을병이 현물 취득하고 갑은 담보대지 일으킨 갑은 쏙 빠져버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억 대출해놨는데 지분담보로 갑자기 이놈 파트가 소유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할로 인해서. 그럼 은행은 엿먹는 거지. 엿먹는 거야. 따라서 분할된 경우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이 파트로 있든 없든 집중되지 않고 다 가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래야 은행이 피해를 안 입어요. 이 이유 때문에. 혹은 갑이 여기만 취득해. 전에는 1억 가치였는데 지금은 100만 원 가치밖에 없어. 그러면 집중되면 갑 앞으로만 들어간다면 은행이 또 엿먹겠죠. 아예 갑이 설정자가 취득하지 않거나 또는 취득해도 기존 담보가치보다 훨씬 작게 취득. 왜? 분할은 협의 지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자를 위해서 공유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분할된 경우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이 파트로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 안 돼요. 분산됩니다. 공동담보로 들어가는 공동담보로 집중되지 않는다. 이 판례 문구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3번은 별 3개, 2번 기억 3번도 별 3개예요. 186조 7조에서 나오지만 자, 그래도 5번이죠. 5번 별 3개. 공유자 한 사람이 지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 후 분할됩니다. 공유지분 저당권 그 후 분할 이 판례요. 자,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아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집중되지 않고 다른 공유자 을병 소유권 파트로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지. 설정자 갑 앞으로 분할된 이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분산됩니다. 그래서 공동담보가 된다. 그래서 공유 분할에서 정답 지문은 이놈이에요. 이놈 5번.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흘러간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합유 갑니다. 합유. 자, 합유는 이 법조문 합유물 처분 변경 보존 합유 지분 처분과 합유물 분할 금지. 자, 273조 이놈이 제일 중요해요. 합유 지분 처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합유라는 게 뭐냐? 합유는 조합재산 소유 형태예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뭘로 한다? 합유로 한다. 그래서 조합재산 소유 형태. 그러면 여러 명이 조합을 구성하는데 조합이 뭐냐?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자, 합유는 반드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합유의 성질. 갑을병. 갑이 친구 을병을 꼬십니다. 친구들아, 우리 10억씩 출자해. 10억씩 돈 내. 30억 모아서 사업 좀 하자. 이게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 조합은 동업관계, 사업하는 거예요. 동업관계. 사업합니다. 세 놈이 공동으로 돈 각출해서 사업할 수 있죠. 친한 친구니까 우리 10억씩 출자해서
그래서 이게 3분의 1 합유 출자 지분이란 게 있어요. 공유하고 똑같아요. 소유의 비율. 합유 또 지분이 있다. 이 조합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해요. 조합재산 소유 형태. 조합, 합유 쉽죠? 조합, 합유. 자, 그러면 이 합유 관계는 반드시 이 사업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공유와 다른 세 가지 특성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합유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이 두 놈. 넘버 원, 투예요. 합유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 세 가지 공유와 다른 특성이 있어. 시험은 저놈이 나와요. 저놈이 정답 주문이에요. 자, 갑이 합유자인데 사업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 지분 가치가 10억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A한테 합유 지분을 매매로 팔고 싶은 거야. 자, 공유는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죠. 그래서 합유 지분인 갑도 지 합유 지분을 을병이 반대해도 나 돈 필요해 팔아 적일 거야. A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처분하고 싶은 거. 돈이 필요하니까. 합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합유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이게 공유와 다른 거예요. 이유. 자, 이유를 알아야 잘 외워진다겠어요. 만약에 공유와 똑같이 합유 지분도 다른 놈들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면 을병이 반대해도 갑은 팔아지길 수 있고 A가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을병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 A하고 사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은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합체, 사업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지분 처분 자유를 안 준 거예요. 다른 합유자들을 위해서.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법조문 한번 확인할게요. 처음이라.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 지분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지문 그대로 나와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긍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합유 지분 처분 자유가 없어요. 공유하고 다른 특성. 사업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 더. 갑이 합유하다가 죽어버립니다. 합유자 한 사람이 사망합니다. 자, 갑에게는 갑 다시 아들놈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공유자 한 사람이 죽으면 상속됩니다. 얘 지분은 공유 지분은 상속돼요. 하지만 이 합유 지분은 자기 자식놈 갑 다시한테 역시 상속되지 않아요. 승계되지 않아요.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공유하고 달라요. 공유하고 다른 두 번째 특성. 상속되지 않아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아요. 합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요. 합유 지분 처분도 마음대로 못 하고요. 죽어도 상속되지 않아요. 자식놈한테. 이유 또 이유를 알면 돼요. 자, 갑 다시가 몇 살? 5살. 상속되면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5살짜리가 아버지 자리로 온다는 얘기요. 그러면 아저씨들 저도 사업 잘할 거예요. 같이 사업해요. 그러면 을병이 너는 우유 좀 더 먹어. 들어오지 마. 상속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자리로 들어오면 안 돼. 어린 놈하고 같이 사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유와 다른 두 가지 특성.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동의 외우시고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인이 합유자 아버지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둘 다 지문 또요. 상속되지 않는다.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을병의 합유로 귀속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잔존합유자 합유.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합유물은 분할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하고 다른 세 가지 특성. 세 번째, 합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의 자유가 있었죠. 언제든지 헤어져 하면 찢어질 수 있죠. 근데 합유는 안 돼요. 왜 그럴까? 또 이거야. 사업해야 돼. 분할해서 땅 가져가 버리면 이 토지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어쩌자는 얘기요. 공장 철거돼야지. 그래서 사업할 동안은 함부로 분할로 찢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세 가지,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유와 다른 이 세 가지.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 지분도 처분 못합니다. 지분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 있어라. 이걸 외우시고. 합유 지분 상속 안 돼요. 승계되지 않아요. 지위. 그 다음에 합유물 분할 청구, 분할의 자유가 없어요. 이유. 사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딴 놈 못 들어와.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 동의 받아야 돼. 자식놈 5살짜리 못 들어와. 상속 안 돼. 그 다음에 사업하려면 찢어버리면 안 돼. 공장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특성. 나머지는 공유하고 같아요.
자, 합유물, 저 토지, 건물 처분하려면 당연히 직거 아니니까 전원동의. 자, 합유물에 누군가 침해가 일어나죠.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 혼자서. 이건 공유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건 공유랑 같이 밀어버리면 되고, 공유와 다른 이 세 가지 특성. 저걸 외우는 거예요. 자, 1번. 합유의 개념이죠. 합유는 여러 명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저 위에 법조문 두 번째 줄이에요. 이와 같은 합유자의 권리는 당연히 합유물 전부에 미치겠죠. 공유자의 권리도 공유물 전부 사용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자, 2번 왕별, 3번 기억, 왕별. 합유는 2번, 3번 기억, 3번 기억은 하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합유자는 지 지분, 합유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 동의 없이면 합유 지 지분도 처분하지 못합니다.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합니다. 자, 3번. 합유 지분 지 자식놈한테 상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합유자 한 사람이 사망했죠.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 아버지의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작년 정답쯤이었어, 이놈이. 상속이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합의에서 4번 나왔어요. 이놈이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합의에서 넘버1은 이놈이에요. 넘버2가 지분. 그래서 정답쯤은 합의가 나오면 정답쯤은 여기서 박히게 돼 있어. 여기서 둘 중 하나. 올해는 합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원래 합의는 잘 안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죠? 올해는 다시 공유해서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도 확인해야죠. 아예 안 하면 안 되지. 자, 따라서 니은 합유물은 남아있는 잔존 합유자가 2놈 이상이라면 이놈들 남아있는 얘들의 합의로 귀속되는 거지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그쪽이에요. 그쪽. 이것도 기출 지문이에요. 자, 4번 합유자는 합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분할도 안 됩니다. 사업해야 되니까. 자, 5번. 자, 4번까지 별 3개예요. 4번까지. 공유와 다른 3가지 특성 한 거예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 사업해야 되니까. 상속 안 돼. 자식놈, 어린놈하고 사업할 수 없으니까. 사업해야 되니까. 분할도 안 돼. 공유와 다른 3가지 특성. 여기까지 중요하고 이제 나머지는 공유와 똑같아. 5번. 합유물 처분하려도 당연히 공유물하고 똑같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이 토지 처분이 가능할 거고. 보존행위 합유자 각자 할 수 있을 거고. 7번 법조문이에요. 합유는 이와 같은 조합체가 해산되면 종료할 거고 또는 이 합유하는 토지를 팔아제꼈죠. 그러면 이제 사업 안 하니까 종료하겠지. 법조문이에요.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로 합유는 종료한다. 흘러가겠지. 이런 거 정답쯤 절대 하잖아요.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자, 총유. 총유가 뭐냐? 총유는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지문 하나고 이상한 것만 나와요. 자, 총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에요. 자, 사단이 뭐냐? 사단. 사람이 모인 단체.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인이라고요. 자, 인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사람, 자연인이 있고 법이 사람작을 부여한 법인이란 게 있어요. 자연인, 법인. 이 인이 권리 주체가 돼요. 자, 자연은 우리 생존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체, 사람. 법이 인격을 줘요. 법인. 이 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 사단, 법인이 있고 재산이 모인 단체, 재단, 법인이 있어요. 법인은 2가지예요. 사람이 모였다, 사단, 법인. 재산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이 있죠. 학교, 대학교 재단 다 재단이에요. 그 재단 만들어서 학교, 대학교 운영하는 재단. 재산이 모였다, 우리는 이거 할 거예요. 문제는 이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해요.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사람이 모였는데 일정한 이유로 등기를 안 해요. 사람이 모였는데 등기를 안 해. 그러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법인격을 없어. 이게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 비법인 사단. 다 같은 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권리 능력 없다. 권리 능력 없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아니다. 비법인. 대표. 종중. 교회. 자, 종중은 우리 문중원들 있죠? 같은 족보에 있는 사람들. 종중원이라는 사람이 모였어. 근데 등기 안 해요. 등기를 안 하니까 사단 법인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타 교회 많죠. 장로회. 거기도 교회 신자들이 모였죠. 하지만 등기를 안 해요. 그래서 종중교회가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사람은 모였어. 하지만 등기를 안 해. 등기.
이 등기를 안 해서 있구나. 등기를 안 해서 법인격을 취득 못한 거예요. 이 종중 소유 재산, 교회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유는 조합재산 소유 형태, 조합체 재산을 합유한다고 그러고, 총유는 뭐다? 법인 아닌 사단, 법인격 없는, 권리능력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대표 종중교회 재산이 있겠죠. 이 종중교회 재산을 얘들 사람들이 종중원 교회 신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다. 그래서 집합체 이것 때문에 몰총, 총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몰총. 총유의 개념은 종중교회와 같은 법인격 없는 사단 재산의 소유 형태예요. 자,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니까 총유의 가장 큰 특성. 자, 봐봐요. 교회 재산이 100억이라고 해봐봐. 교회 재산 많죠? 와, 나 열심히 교회 신자니까 등록도 돼 있고, 내 지분, 우리 교회 신자가 1000명이면 1000분의 1 지분이 있겠구나. 택도 없어요.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기 때문에 공유합의하고 가장 다른 특성. 총유는 지분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자체 재산, 종중 자체 재산이지 내 몫이 없다는 얘기. 지분이 없어요.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은 있죠. 근데 총유는 지분이 없어. 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총유물에 침해가 들어와요. 그럼 지켜야 돼. 보존행위를 해야 되는데 합유물, 공유물 침해 일어나면 둘 다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혼자서 막 들이댈 수 있죠. 근데 총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들이댈 수가 없어요. 이유, 지분이 없기 때문에 각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사원 총회 결의를 얻어야 보존행위도 할 수 있어요. 이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성질상. 그래서 총유는 이것만 하면 돼요. 총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공유, 합의하고 다른 특성. 항상 다른 특성이 나와요. 이것만 하면 돼요. 1번 개념.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람이 모였는데 법인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다 같은 말. 이와 같은 구성원, 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의 구성원,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결국 종중 교회재산 소유 형태예요. 종중재산, 교회재산. 자, 2번 총유에서는 지분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저기 집합체로서 소유하니까 지분이 없어요. 따라서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분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건 안 나와요. 자, 3번 법 조문이에요. 저 위에 법 조문 3개 있죠. 그중 두 번째 조문이 3번에 있어요. 총유물 관리, 그 다음에 팔아 제끼는 것, 처분, 이거 사원총회 결의하는 거, 사원총회. 그래서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사원총회.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유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관리 처분 사원총회인데 이제 4번이 별 3개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4번만 해요. 총유는 총유물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칙인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야 돼요. 이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요. 총유는 총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공유물 보존행위, 합유물 보존행위하고 완전히 다르죠. 공유하고 다른 게 시험에 뜬다는 얘기예요. 관리에 관한 뭐 대부분 판례 한두 개 뜨는 거 있는데 그런 건 뭐 몰라도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두 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유권, 소유권. 자, 소유권에서 상린관계, 취득시효, 부동산 부합, 공유 봤어요. 공유. 합유는 아까 본 거 딱 3개 있죠? 공유가 다른 거. 그것만 하면 돼. 총유는 이놈하고. 결국 4개만 하면 돼. 4개. 공유예요. 공유. 이제 용익물권, 지상권 갑니다. 지상권, 타인 토지의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바로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 왼쪽이 설정자, 오른쪽이 권자. 지금 이제 제한물권으로 왔습니다. 용익물권, 채권, 담보물권 갈 거예요. 그럼 항상 왼쪽 갑이 설정자, 오른쪽이 권자가 될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 땅 위를 사용하는 놈인데 이후 왜 갑땅을 빌렸느냐? 건물을 올리려고,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 사용하는 권리. 자, 2번. 객체는 토지고 기업 일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 되기 때문에.
자, 3번. 이따 한 번 더 나오죠.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지료 지급해라 그 단어가 없어요.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 아니다. 이거 6번 나왔어요. 지료 없는 무상 공짜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것. 자, 법률행위 설정기각 플러스 등기 법률 규정 법의주죠. 법정 지상권. 자, 존속기간 갑니다. 자, 봐요. 지상권. 지상권 얘기가 중요해요.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지상권 처분의 절대적 처분의 자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중요하죠. 지료 지급 의무. 얘가 가장 중요. 지료. 마지막 소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취득 기간 엄청나게 길게 보장해 주죠. 최단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지상물 종료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과 같은 최단기간 보장합니다. 경고한 건물 수목 기준 30년. 그래서 만 20년으로 지었다. 그러면 30년으로 연장해 버립니다. 단축 못하고 단축했다면 연장된다. 2번. 전속 기간을 너 영원히 내 땅 써.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0년 최단기간만 보장해 주면 너 계속 써. 너 죽을 때까지 사용해. 가능합니다. 영구로 약정 허용. 자, 넘깁니다. 3번 읽어 드릴게요. 아직 우리 기출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최단기간 30년 보장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자, 을이 새로 건물을 올릴 때만 작동되는 거지 이미 있던 기존 건물을 을이 사용할 목적으로 한 기존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에는 작동되지 않아요. 자, 생각해봐요. 이미 갑 건물인데 을이 지가 지상권 설정해서 자기 건물을 올린 게 아니라 이미 30년짜리 건물을 을이 기존 건물 사용한대. 그러면 굳이 또 30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삥 건물 최소한 철거를 막게 30년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란 얘기는 새삥이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30년 보장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건물 나오면 최단기간 보장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 이미 오래 썼으니까 그거예요.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자, 다음 피치. 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기간을. 그래도 최단기간 또 지상물 종료 구조에 따라 그래서 30년, 15년, 5년. 자, 2번. 이번에는 기간도 안 정했고 아예 뭘 짓겠다는 건지도 아무런 두 가지 얘기가 없죠. 그러면 15년, 중간연도 15년. 단 이 경우에도 을이 나무를 심어버렸다면 수목은 무조건 30년이에요. 그 기간을 정하든 안 정하든 아무 얘기가 없든 수목은 무조건 30년. 나무는 한 30년은 자라야 돼요. 그래서 15년으로 안 보고 수목은 이 경우에도 무조건 30년. 자, 당사자가 합의갱신할 수도 있고 합의갱신 마찬가지 이 날로부터 다시 또 30년 보장해준다 그거예요. 항상 다시 갑니다. 갱신의 경우에도 똑같이 보장해줍니다. 자, 지상권의 효력. 자, 점유하면서 항상 을은 점유를 요소로 합니다. 자, 을 점유합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전세권 점유합니다. 유치권 점유합니다. 저당권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물권 5개 중 지역권하고 저당권 2개는 점유하지 않고요. 지상, 전세, 유치권은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하니까 얘들은 점유권 물청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자, 2번이 별 3개죠. 내가 10년쯤 시간이 지났는데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죠. 자, 토지 양수한 병은 지상권자 오른쪽 을한테 나 소유자니까 너 빨리만 내 땅 넘겨 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거 있다 없다 못 외웁니다. 이거죠. 기간 중 갑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병은 지상권자 오른쪽 을한테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들어온 거에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기간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으니까 지상권은 물권. 그러니까 병이 새 소유자라고 해서 기간 중에 넘겨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을은 20년 후에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4번. 지상권 물청, 점유권 물청. 4번. 지상권, 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 무조건 상린관계 나오면 준용된다. 전세권에서 더 잘 나와요. 자, 지상권 처분의 자유. 자, 지상권 처분은 잡아봐요. 건물, 토지, 여긴 토지죠. 토지를 팔면 왼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지상권 처분이 나오면 을이 병한테 이렇게 오른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상권.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종입니다. 이제부터 용익물권도 다 주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토지사용권, 지상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한 종된 권리다. 주종. 이 지상권 처분은 절대적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지상권자는 일단 1번부터 할게요. 지상권자 을은 병이라는 놈한테 지지상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지상권 담보로 저당권 박을 수도 있고 남은 기간 내에서 채권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 이게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가 2번이죠. 을은 소유자 갑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지지상권 팔아 제낄 수 있다.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갑이 아무리 반대해도 무조건 지상권은 절대적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팔아 제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지상권 너 처분하면 안 되는 거야. 계약할 때 처분 금지 특약을 갑과 을이 맺었어요. 이건 무효입니다. 안 먹힙니다. 그래서 지상권 처분은 기억.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처분 금지 특약이 있어도 이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특약이 있으나 마나니까 여전히 양도할 수 있다. 그 지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처분은 자유다. 지상권 처분은 자유다. 자, 1번. 이번에 1번.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종. 자, 2번. 지상권자 건물 양도하면 특별한 말이었으면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함께 팔린다. 그거예요. 건물을 을이 팔아. 그러면 종놈도 함께 이전, 수반성. 자, 이때 지상권 양수인은 자기 앞으로 186조에 따라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 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도 해야 소유권 취득. 지상권도 이전 등기 해야 소유권 186조예요. 186조. 자, 이거보다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별 3개. 지상권자는 부종성이 A입니다. 지상권은 안 팔아. 유보한 채. 자, 여기만 있는 거요. 건물만 팔 수도 있고, 건물은 유보 안 판 채. 종놈인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 종놈만 분리양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부종성의 예외가 작동됩니다. 이렇게요. 건물만 팔 수도 있어. 지상권 안 팔고. 이번에는 반대. 건물 안 팔아.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종놈인 지상권만 따로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한 놈만 팔면 기억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꼭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한 놈만 팔면 둘 중 한 놈만 팔면 불일치가 벌어질 거니까. 이것도 기출 지문이 흘러가는 식으로.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팔 수도 있다. 이 파트에서는 3번이 가장 중요하다니요.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종놈이지만 지상권만 팔 수 있다. 자, 이제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치료 지급 의무. 자, 동그라미 1번. 아까 했죠. 치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치료 주기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 지급 의무 발생. 자, 2번. 치료 약정,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동네요. 따라서 지상권자 오른쪽 놈 을이 지지상권을 밑에 놈 병한테 양도했어. 설정자 왼쪽 놈 갑은 치료 약정이 등기된 경우에만 지상권 양수인 제3자 병한테 등기해야 들이댈 수 있다. 지상권 양수인은 병이죠? 3자예요. 등기해야. 자, 기억. 따라서 치료 약정이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소수로 가요.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요. 등기 안 돼 있죠? 들이댈 수 없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치료 약정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을의 지상권이 병한테 팔려서 지상권 이전 등기 넘어간 경우 이 양수인 상대로 치료 좀 올려줘. 치료 증액 청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로는 결국 없다로 끝나요. 왜? 중심이 뭐예요? 치료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잡아봐요. 민법은 등기를 해야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등기가 약정은 이게 엄청난 세트라겠죠.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어. 그러면 이 특약이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소수로는 들이댈 수 없다. 뭔지 모르지만 발생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는 거. 부정으로.
그래서 특약은 등기해야 소수로는 들여댈 수 있고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소수로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세트입니다. 자, 치료 증감 청구권, 증액, 치료 좀 올려줘, 감액 이런 거 다 형성권. 물가가 오르죠. 30년이니까 증액, 감액 할 수 있다. 치료 증감 청구 올라가요. 자, 여기 있죠.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의무 위반했다. 방 빼. 너 인마 2년 이상 치료 못 냈잖아. 방 빼. 이게 바로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 말은 청구권이지만 바로 소멸해 버립니다. 형성권. 자, 2년 이상 숫자 외우시고 2년 이상. 자, 그런데 2번. 의리 지상권자가 여기에 담보대출 저당권을 박아놨죠? 그러면 저당권 박은 후 의리 2년 이상 치료 연체. 그럼 여전히 설정자는 방패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 저당권자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 통지한 후 원래는 소멸 청구하면 원래는 바로 소멸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소멸한다는 거. 그래서 저당권자가 있으면 이놈한테 통지 알려주라는 거. 대비하라는 얘기죠.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생긴다. 자, 드디어 넘버 원이 나왔어요. 지상권에서 넘버 원 3번 기억. 자, 시험은 기억이 진정한 넘버 원이에요. 기억을 하려고 3번을 할 뿐이에요. 자, 3번. 지상권자 의뢰 갑에 대한 치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이루어졌구나. 무슨 말이에요? 의리 치료 연체를 하는데 중간에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았단 얘기야. 자, 갑한테도 1년 연체, 병한테도 1년 연체. 이게 걸쳐 연체됐단 얘기예요. 자, 토지 양수인 병에게 2년 연체 요건을 갖춰야 이 토지 양수인은 방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중간에 잡아요. 의리 갑한테 1년 연체 바뀌었어. 새 소유자 토지 양수인 병한테도 1년 못 냈죠.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연체했죠. 자, 이놈이 주어예요. 토지 양수인 병은 을 말이야. 너 임마 가만 보니까 갑한테도 1년 나한테도 1년 2년 요건 갖췄나 임마 빨리 방 빼 임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2년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토지 양수인 주어는 얘가 나와요.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자에게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억이 자기한테 2년 요건을 갖추어야 소멸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기억 나와요. 기억. 따라서 토지 양수인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아직 2년 미만이라면 2년이 아직 안 됐죠?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럼 합산하여 2년이 된 경우라도 통산에서 2년이 됐다 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합산, 통산. 그건 지한테 2년이 안 됐을 때 나온 단어지. 합쳐야 2년이니까. 그래서 2년 미만, 합산 2년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게 넘버원이란 얘기예요. 엄마, 이 놈이 넘버원이야. 2년 미만, 2년이 안 됐어. 합쳐서 2년이야. 같은 말. 합산, 통산으로도 나와요. 통산 2년이라고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수로는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2년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소멸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합쳐서 2년 안 돼. 자기한테 2년 미만? 안 돼. 자, 지상권 소멸.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물권 공통된 소멸서. 이때 멸실은 토지가 멸실해야 돼요. 따라서 지 건물, 지상 건물이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건물 올려야지. 그 다음 용익물권 투기소멸사유죠. 30년 드디어 기간이 만료했죠. 기간이 만료했습니다.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기간이 만료했네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자, 소멸하면 이사 가야 되니까 원상회복. 자, 설정자가 네 건물 나한테 팔아요. 이게 오른쪽 1번이죠.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그러면 여기네요. 주인이 갑이 네 건물 나한테 팔아. 그러면 세트가 아니라 우리 법조문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주인이 팔아가면 거절 못합니다.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도 똑같아요. 무조건 지상 전세권자는 설정자가 너 나한테 팔아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지상권자 갱신 청구 거절시 나오는 매수 청구죠. 자, 1번. 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합니다. 지상물 현존합니다. 지상권자는 주인한테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지문 하나.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자, 주인이 갱신해주면 모르는데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갱신 거절했죠. 그러면 방패해야 되니까 그때 내 건물 사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갱신 청구 거절시 나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게 저기 토지 임대차에서 한 문제짜리 나와요. 자, 2번. 말은 청구권이지만 이거 형성권이죠. 그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세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쏘아버리면 매매계약 성립. 자, 3번 한번 합니다. 3번. 지상권자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했나봐. 자, 이때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결론은 없다예요. 범죄 흔적이 뭘까요? 어디 중심 잡고? 지상권자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 지료 연체, 지료 못 내서 중간에 쫓겨가는 지상권자죠. 잘못한 지상권자에게 이 권리 주지 않는다. 우리 임대차에서 했죠? 채무불이행, 차임연체로 해지되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임차인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엄청 나오죠. 여기서는 엄청 나오진 않아요. 자, 그걸로 해결하면 돼. 잘못한 지상권자에게 매수청구권 주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자, 모든 점유하다가 비용 발생하면 유익비 인정됩니다. 자, 담보지상권은 좀 이따 해야겠어요. 10분간 쉽니다.